내가 준호가 너한테 얼마나 테이블 위에 놓인 잘해줬는데 서류 뭉치를 집어 바람을 던졌어요. 피워. 이게 말이 돼? 여보, 사진들이었습니다. 미안해요. 혜진과 용서해줘요. 민재가 호텔에 내가 너한테 들어가는 얼마나 모습, 잘해줬는데 키스하는 모습, 바람을 손을 피워. 잡고 이게 걷는 말이 돼? 모습. 여보, 혜진의 미안해요. 얼굴이 하얗게 용서해줘요. 질렸습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다리에 힘이 풀려 잘해줬는데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바람을 피워. 이게 이게 뭐예요? 뭐긴 뭐예요? 당신 바람 증거죠.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 남자가 누구예요? 저기. 혜진이 말을 더듬었지만 준호는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갑자기 혜진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말해. 그 남자가 누구냐고. 아파요. 놔줘요. 혜진이 비명을 질렀지만 준호는 놓아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이들에겐 과연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62의 민재는 잘나가는 건축 설계사였습니다. 화려한 경력과 잘생긴 외모, 넉넉한 재력까지 갖춰서 여전히 자문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의 삶에는 치명적인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민재는 또 악몽에 시달리며 잠에서 깼어요. 침대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 수연은 이미 한 달째 집을 나간 상태였어요. 결혼 34년 차, 그들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식어버렸죠. 사랑은커녕 대화조차 나누지 않는 냉랭한 동거인이었습니다. 민재는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샤워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몸을 적시는 동안에도 가슴 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복지관에서 민재는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58배 혜진이었어요.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민재의 심장이 요동쳤어요. 일주일 전 처음 본 순간부터 그녀는 민재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시선, 잠깐 스친 미소,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탔던 30초. 그 짧은 순간들이 민재를 사로잡았어요. 민재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여기 앉아도 될까요? 혜진이 고개를 들어 민재를 바라봤어요. 깊은 눈동자 속에 뭔가 슬픔 같은 게 어려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그렇게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엔 날씨 이야기, 커피 이야기 같은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어요. 서로의 외로움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린 거죠. 혜진은 결혼 30년 차였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임원으로 항상 바빴어요.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자정을 넘기기 일쑤였고 주말에도 골프니 접대니 하며 집을 비웠습니다. 혜진은 넓고 화려한 아파트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혜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너무 외로워요.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아요. 그 말에 민재의 가슴이 저려왔어요. 자신도 똑같았거든요. 수연과 함께 있을 때도 혼자였고 잠들 때도 깨어날 때도 늘 외로웠습니다. 커피 한 잔이 두 잔이 되었고 1시간이 2시간이 되었어요. 어느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자리를 뜨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슴속 외로움이 너무 컸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요. 혜진의 대답에 민재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혜진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녀의 목소리, 미소, 그리고 슬픔이 어린 눈빛까지. 모든 게 또렷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며 옷을 골랐습니다. 면도도 평소보다 더 꼼꼼히 했어요.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혜진은 이미 와 있었어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다가가자 혜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오셨네요.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하지만 혜진의 커피잔은 이미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먼저 와서 기다렸다는 증거였죠. 민재는 그런 혜진이 귀여웠어요. 두 번째 만남은 첫 번째보다 더 깊은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결혼 생활, 외로움,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마음속 공허함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남편은 저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냥 조건이 맞아서 결혼했을 뿐이에요. 혜진의 고백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사랑은 없었어요. 그냥 나이가 차서 주변에서 재촉해서 결혼했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갇혀 진짜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가는 자신들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은 더 자주 만났어요. 카페에서 시작된 만남은 공원 산책으로, 그리고 조용한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로 이어졌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비가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우산 하나를 함께 쓰며 걷고 있었어요. 혜진의 어깨가 민재의 팔에 닿았을 때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 씨. 민재가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게 했어요. 빗속에서 혜진의 얼굴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민재의 고백에 혜진이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저도요. 저도 당신이 좋아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민재의 손이 혜진의 뺨을 감쌌고 혜진의 손은 민재의 가슴팍을 움켜쥐었어요. 빗속에서 두 사람의 입술이 겹쳐졌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빗소리도 차소리도 모든 게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만 존재했습니다. 뜨겁고 절실한 키스였어요. 키스가 끝났을 때 두 사람은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민재가 혜진을 꽉 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렘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조용한 호텔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서로를 놓지 못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입술을 맞추고 방문을 열자마자 서로를 갈망했어요. 두 사람은 깊은 밤까지 서로의 온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비어있던 마음이 채워지는 것 같았어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오랜 외로움을 위로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잠들었어요. 혜진은 민재의 품에 안긴 채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사랑일까? 아니면 외로움이 만들어낸 착각일까? 하지만 그런 의문도 잠시 혜진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자 모든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어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혜진이 눈을 떴을 때 민재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후회해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말에 민재는 혜진을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이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언젠가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걸 잊고 싶었습니다. 호텔을 나서며 혜진이 민재의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민재의 대답에 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불안함이 숨어 있었어요. 이 행복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는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낮에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밤이 되면 서로를 갈망했습니다. 민재는 사무실에서 일하면서도 혜진 생각뿐이었어요. 설계도를 그리다가도 회의를 하다가도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혜진도 마찬가지였어요. 빈집에 혼자 있으면서 민재를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랑의 끝에는 파멸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혜진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만나요. 같은 장소에서. 민재가 보낸 문자였어요. 혜진은 휴대폰을 꽉 쥐고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혜진은 몰랐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재와 혜진은 거의 매일 만났어요. 낮에는 각자의 삶을 살다가 저녁이 되면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조용한 레스토랑, 한적한 공원, 그리고 도심 외곽의 작은 호텔.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어요. 단순한 육체적 끌림을 넘어서 서로의 마음까지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민재는 혜진과 함께 있을 때만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전 그냥 숨만 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호텔 침대에 누워 민재가 혜진에게 속삭였습니다. 혜진은 민재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대답했어요. 저도요. 이제야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위험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민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아내 수연의 이름이 떴습니다.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혜진이 그런 민재를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저 때문에 당신이 힘들어하네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민재가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 관계가 계속되면 결국 누군가는 다치게 될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책상에 앉자마자 수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민재는 문자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연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재는 혜진과 만나기로 한 카페로 향했어요. 혜진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무슨 일 있어요? 민재가 물었을 때 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오늘 저녁에 집에 일찍 온대요. 오랜만에 같이 저녁 먹자고 하더라고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어요. 질투가 아니라 혜진이 힘들어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남편이잖아요. 민재가 위로했지만 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는 그 사람 얼굴조차 보기 싫어요. 당신만 생각나요. 혜진이 민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카페 안이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을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혜진은 남편과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남편 준호는 평소처럼 회사 이야기만 늘어놓았어요. 혜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음 달에 미국 출장 가야 할 것 같아. 이번에는 한 달 정도 걸릴 거야. 준호가 무심하게 말했을 때 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한 달이면 민재와 더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혜진의 대답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자기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차가운 공기만 흐르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준호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혜진은 홀로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어요. 민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보고 싶어요. 지금 당장 만나고 싶어요.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나도요. 내일 아침 일찍 만나요. 우리만의 장소에서. 혜진은 휴대폰을 가슴에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재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다음 날 새벽 혜진은 남편이 잠든 사이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민재가 기다리는 호텔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민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혜진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미칠 것 같았어요. 방으로 들어간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나눴습니다. 밤새 함께하며 그동안의 그리움을 달랬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까지 두 사람은 서로를 느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함께 있다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혜진의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민재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사랑해요. 혜진이 먼저 고백했어요. 민재는 그녀를 더욱 꽉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정말 많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확인했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잘못된 게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민재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거든요. 수연이었습니다. 1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었어요.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민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을 때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슬펐어요. 민재는 발코니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회의 중이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재는 자신이 이렇게 능숙하게 거짓말을 할 줄 몰랐어요. 지금 어디예요? 오늘 점심이라도 같이 먹어요.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단호했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알았어요. 1시에 집 근처 레스토랑에서 만나요. 전화를 끊고 돌아온 민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혜진이 그런 그를 안쓰럽게 바라봤어요. 괜찮아요. 가보세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재가 혜진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정오가 되어 민재는 호텔을 나섰습니다. 혜진은 창가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한 민재는 이미 와 있는 수연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얼굴에 화장기 하나 없이 민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왔어요. 민재가 자리에 앉아 수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바람 피우고 있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재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부정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거짓말을 계속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알았어요? 민재의 반응에 수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최근에 당신 행동이 너무 이상했어요. 새벽에 나가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전화도 안 받고. 수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민재가 고개를 숙였을 때 수연이 비웃었어요.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우리 관계가 이미 끝난 걸 알잖아요.
사랑도 없고 대화도 없고. 민재의 말에 수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오래전에 끝나 있었어요. 그래도 바람은 아니잖아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수연이 날카롭게 물었지만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말 안 할 거면 좋아요. 어차피 알아낼 거예요. 수연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어요. 이혼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요. 그 말을 남기고 수연은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민재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혼이라는 말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혜진의 목소리를 듣자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수연이 알았어요. 이혼하자고 하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혜진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혼할 거예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민재의 고백에 혜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도 남편이 있잖아요. 당신도 이혼해요. 우리 함께 살아요. 민재의 말에 혜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 준호는 수연과 달랐거든요. 쉽게 이혼을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혜진은 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남편은 또 늦게 들어올 거라고 했어요. 텅 빈 집에서 혜진은 울었습니다. 민재와 함께 있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재산 분할, 주변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의 성격. 준호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자고 한다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게 분명했습니다. 혜진은 술잔을 비우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민재를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모든 걸 걸고 그와 함께 해야 할까? 새벽이 되어서야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온 그는 소파에 쓰러져 있는 혜진을 발견했어요. 당신도 술 마셨어? 준호가 물었지만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뭐야, 왜 그렇게 봐? 준호가 짜증스럽게 말하며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혜진은 혼자 거실에 남겨졌어요. 휴대폰에 민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사랑해요. 함께 이겨내요. 우리. 그 문자를 보며 혜진은 결심했어요. 민재와 함께하기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혜진은 몰랐습니다. 이미 누군가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채고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것을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민재는 수연과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변호사를 통해 재산 분할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담담하게 이혼을 받아들이는 듯 했어요. 하지만 민재는 불안했습니다. 너무 쉽게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수연이 이렇게 순순히 이혼에 동의할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혜진은 여전히 준호에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민재와 통화하며 용기를 얻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준호의 무서운 성격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목요일 저녁 민재와 혜진은 평소처럼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오늘따라 혜진이 불안해 보였어요. 계속 시계를 보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민재가 물었을 때 혜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요. 무슨 느낌요? 누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요. 요즘 자꾸 그런 기분이 들어요. 혜진의 말에 민재도 긴장했습니다. 설마 준호가 눈치챈 걸까요? 혹시 남편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요. 그 사람은 여전히 저한테 관심 없어요. 그냥 제 착각인 것 같아요. 혜진이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어요.
민재는 혜진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지켜줄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밤을 보냈어요. 하지만 창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평소처럼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거실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일찍 들어오셨네요. 소파에 앉아있던 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어요. 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신 오늘 늦게 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계획이 바뀌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일부러 일찍 온 거죠. 준호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집어 던졌어요. 사진들이었습니다. 혜진과 민재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이게 뭐예요? 뭐긴 뭐예요? 당신 바람 증거죠.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 남자가 누구예요? 저기. 혜진이 말을 더듬었지만 준호는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갑자기 혜진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말해. 그 남자가 누구냐고. 아파요. 놔줘요. 혜진이 비명을 질렀지만 준호는 놓아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감히 나를 배신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준호의 손이 올라갔어요. 찰싹. 혜진의 뺨을 때렸습니다. 혜진은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혜진이 울며 빌었지만 준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발로 혜진을 밀쳐냈어요. 혜진은 고통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 더러운 년.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해? 준호는 계속해서 혜진을 위협했어요. 혜진은 울부짖으며 용서를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분노를 쏟아내던 준호가 숨을 헐떡이며 멈췄어요. 바닥에 쓰러진 혜진은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혼은 안 해줘. 절대로. 당신은 평생 내 여자야. 알겠어. 준호의 선언에 혜진은 절망했습니다. 이혼도 안 해주겠다니 민재와 함께할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 내가 찾아낼 거야. 철저하게 망가뜨려 줄 테니까. 준호가 사진 속 민재를 가리키며 으르렁거렸습니다. 혜진은 공포에 떨었어요. 제발 그 사람한테는 손 떼지 마세요. 제발요. 혜진이 애원했지만 준호는 비웃었어요. 왜? 사랑하나 봐. 그럼 더욱 망가뜨려야지. 준호는 침실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혜진은 거실 바닥에 쓰러진 채 울었어요.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혜진 씨? 민재의 목소리를 듣자 눈물이 더 쏟아졌어요. 민재 씨. 들켰어요. 남편이 알았어요. 뭐라고요? 지금 어디예요? 괜찮아요? 민재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혜진의 울음소리에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거죠. 집이에요. 남편이 저를 때렸어요. 그리고 당신을 찾아내서 망가뜨리겠대요. 뭐? 지금 당장 거기서 나와요. 내가 데리러 갈게요. 안 돼요. 남편이 집에 있어요. 못 나가요. 혜진이 흐느끼며 말했을 때 침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준호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끊을게요. 혜진이 급히 전화를 끊었지만 늦었어요. 준호가 혜진의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했어? 그 남자한테? 준호가 통화 기록을 확인했어요. 민재의 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그 남자 번호구나.
좋아. 준호가 번호를 자기 휴대폰에 저장했어요. 그리고 혜진의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화면이 산산조각 났어요. 이제부터 당신은 어디도 못 가. 집에만 있어. 알겠어. 준호의 협박에 혜진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민재는 혜진의 전화가 끊긴 후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바로 차를 타고 혜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입구에서 멈췄어요. 이렇게 무작정 찾아갔다가는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았거든요. 민재는 차 안에 앉아 혜진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통화 중이거나 꺼져 있다는 멘트만 나왔습니다. 제발 무사해요. 제발. 민재는 초조하게 기도했어요. 혜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어요. 밤새 혜진의 집 앞에서 지켰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거든요. 창문도 커튼이 쳐져 있어서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심때쯤 민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이 민재 씨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혜진이 남편이요. 내 여자한테 손 떼고 멀쩡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였습니다. 민재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혜진 씨 괜찮아요? 다치지 않았어요? 다쳤죠. 내가 때렸으니까. 당신 때문에 말이요. 준호의 말에 민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이 평소에 잘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뭐라고? 감히 나한테?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민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혜진 씨는 저와 함께 할 거예요. 이혼해 주세요. 이혼? 웃기고 있네. 절대 안 해줘. 그리고 당신 각오해요.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준호가 협박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민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는 혜진의 집 앞에 다시 갔어요. 이번에는 아파트 경비에게 물어봤습니다. 1200호에 사는 분 혹시 아세요? 아, 거기요? 남편분이 출장 간다고 하던데요. 오늘 아침에 큰 가방 들고 나가시더라고요. 경비의 말에 민재는 희망을 가졌어요. 남편이 없다면 혜진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아파트로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혜진 씨, 저예요. 민재예요. 문 열어줘요. 민재가 문을 두드리며 속삭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조금 열렸어요. 혜진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어요. 민재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혜진 씨. 민재가 혜진을 끌어안았어요. 혜진은 민재의 품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아니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혜진은 어젯밤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어요. 준호의 폭력 협박, 그리고 민재를 망가뜨리겠다는 위협까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혜진이 울먹이며 물었을 때 민재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나와 함께 가요. 지금 당장. 하지만 남편이. 상관없어요. 당신이 다치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민재가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진은 망설였어요. 도망치면 준호가 더 화를 낼 게 분명했거든요. 준호 씨가 저를 가만 안 둘 거예요. 당신도 위험해요. 두렵지 않아요. 당신을 지킬 수 있다면 뭐든 할 거예요. 민재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혜진은 그런 민재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웠습니다. 짐 싸요. 필요한 것만 챙겨요. 민재의 말에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침실로 들어가 옷가지와 중요한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10분 후 두 사람은 아파트를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혜진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걸 버리고 민재와 함께 가는 거였어요. 주차장에 도착해 민재의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습니다. 받지 마세요. 혜진이 말했지만 민재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디 있어요? 집에 없던데.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출장 간다더니 거짓말이었나 봐요. 혜진 씨는 이제 당신 여자가 아니에요. 민재가 당당하게 말했을 때 준호가 비웃었어요. 그래요? 그럼 한번 도망쳐봐요. 내가 끝까지 쫓아갈 테니까. 해보세요. 전 두렵지 않으니까. 민재가 전화를 끊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로 아파트가 멀어지는 걸 보며 혜진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 큰 파멸이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민재는 혜진의 손을 꽉 잡았어요. 괜찮아요. 우리 함께니까.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요. 민재는 혜진을 데리고 도심 외곽의 작은 호텔로 향했습니다. 준호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어요. 체크인할 때도 가짜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혜진은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런 혜진을 안아주며 위로했어요. 이제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해요. 정말 괜찮을까요? 준호 씨가 찾아내면 어떡해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준호의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몸으로 느꼈거든요. 내가 지켜줄게요. 절대 당신을 다시 다치게 하지 않을 거예요. 민재가 혜진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멍든 뺨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약 사올게요. 잠깐만 기다려요. 민재가 밖으로 나가려 할 때 혜진이 그의 손을 붙잡았어요. 혼자 두지 마세요. 무서워요. 알았어요. 그럼 같이 가요. 두 사람은 함께 근처 약국으로 갔습니다. 소독약과 멍치료제, 진통제를 샀어요. 호텔로 돌아와 민재가 정성스럽게 혜진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아파요? 괜찮아요. 당신이 해주니까 안 아파요. 혜진이 미소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터져서 찡그렸어요. 민재는 조심스럽게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웠어요. 서로를 껴안은 채 말없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민재 씨. 응. 후회하지 않아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민재는 그녀를 더욱 꽉 안았어요. 절대 후회 안 해요. 당신과 함께 있는 게 가장 행복해요. 저 때문에 힘들어질 텐데. 상관없어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민재의 말에 혜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밤을 보냈어요. 비 내리는 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지만 서로의 품 안에서는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수연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유부녀를 유인해서 도망쳤다면서요? 그 여자 남편한테 연락 왔어요.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호가 수연에게까지 연락한 거였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을 고소하겠대요. 간통죄로.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도 한다고 하던데요. 수연의 말에 민재는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무거웠습니다. 알았어요. 변호사 선임할게요. 정말 그 여자 때문에 인생 망칠 거예요? 수연이 비웃듯 물었지만 민재는 단호했어요. 네. 혜진 씨와 함께 있을 거예요.
미쳤군요. 알아서 하세요. 수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재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준호 씨가 저를 고소한대요. 혜진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변호사 선임해서 잘 대응할게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선택한 거예요. 민재가 혜진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법적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어요.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상대방 남편이 증거를 많이 확보한 것 같은데요. 변호사의 말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진이랑 영상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최대한 합의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합의요? 네. 위자료를 지불하고 조용히 정리하는 거죠. 변호사의 제안에 민재는 고민에 빠졌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상대방이 요구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5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민재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 정도 금액은 만만치 않았거든요. 호텔로 돌아온 민재는 혜진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혜진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많이요? 제가 돌아갈게요. 무슨 소리예요? 돌아가면 또 맞을 거잖아요. 하지만 당신이 너무 힘들잖아요. 제 때문에. 혜진이 울먹이자 민재가 그녀를 꽉 안았어요. 괜찮아요. 돈은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어요. 당신을 잃는 것보다는 낫죠. 민재 씨.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놓지 않았어요. 그날 밤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저녁 6시. 강남역 3번 출구 앞 카페. 나와요. 안 나오면 당신 회사에 찾아갈 거예요. 협박이었습니다. 민재는 고민했어요. 만나야 할까요? 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혜진이 말렸지만 민재는 결심했어요. 가야 해요. 얘기를 해봐야죠. 그럼 저도 같이 갈게요. 안 돼요. 당신은 여기 있어요. 싫어요. 혼자 두면 안 돼요. 혜진이 완강하게 버티자 민재는 결국 허락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두 사람은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카페 입구에서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군요. 준호의 차가운 눈빛이 두 사람을 훑었어요. 특히 혜진을 볼 때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들어가서 얘기하죠. 준호가 카페 안으로 들어갔고 두 사람도 따라 들어갔어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위자료로 1억 원 내세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재는 예상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었습니다. 1억이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많아요. 내 여자를 빼앗아간 대가치고는 적은 거죠. 준호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혜진을 향해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당신은 이혼 안 해줘. 평생 내 여자로 살아야 해. 싫어요. 전 이제 당신 여자가 아니에요. 혜진이 용기를 내어 말했을 때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라고? 감히 나한테?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민재가 막아섰습니다. 혜진 씨한테 손 떼지 마세요. 비켜요. 내 여자한테 훈계 좀 하려고요. 당신 여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두 남자가 대치하자 카페 안이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돈 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준호가 다시 물었을 때 민재는 고민했어요. 1억은 너무 큰 돈이었거든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 일주일 안에 답 안 주면 고소 들어갑니다.
준호가 마지막 통첩을 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두 사람은 긴장이 풀려 축 늘어졌습니다. 어떡해요? 1억이나. 혜진이 불안해하자 민재가 손을 잡았어요. 방법을 찾을게요. 걱정 마요. 하지만 민재도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1억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호텔로 돌아온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각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재 씨. 응. 우리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혜진의 불안한 목소리에 민재는 그녀를 끌어안았어요. 아니에요. 우리 이겨낼 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 당신과 함께라면요. 민재의 말에 혜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았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나눴습니다. 불안함을 잊기 위해서였어요. 깊은 밤까지 함께하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한참 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하지만 현실은 곧 다시 찾아왔습니다. 민재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당신 회사에 소문 퍼뜨릴 거예요. 각오하세요. 준호였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문자예요? 혜진이 물었지만 민재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혜진을 불안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요. 민재가 혜진을 안고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1억이라는 거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준호의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민재는 혜진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겠다고.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민재는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며칠간 무단 결근한 탓에 상사에게 불려갔어요. 민재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업무 태도가 영 아니던데요. 부장의 질문에 민재는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요. 개인적인 일? 회사 일보다 중요한 개인적인 일이 뭐가 있어요? 부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마무리 잘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인사조치 있을 거예요. 부장의 경고에 민재는 긴장했어요. 지금 직장까지 잃으면 정말 큰일이었거든요. 사무실로 돌아온 민재는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혜진 생각, 준호의 협박, 1억이라는 돈, 모든 게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재 씨 요즘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유부녀랑 바람났다는 소문도 있던데. 진짜? 대박. 그래서 요즘 정신이 없나 보네. 민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거예요? 준호가 정말로 소문을 퍼뜨린 게 분명했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길에 한 동료가 민재를 불러 세웠어요. 민재 씨, 소문 들었어요? 무슨 소문요? 유부녀랑 도망쳤다는 소문이요. 진짜예요? 동료의 직설적인 질문에 민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정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었어요. 개인적인 일이에요. 민재가 피하려 하자 동료가 웃으며 말했어요. 조심하세요. 요즘 이런 일로 회사 이미지 나빠지면 잘리기도 하거든요. 그 말에 민재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정말로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 내내 민재는 주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다들 수군거리며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불편하고 답답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민재는 서둘러 회사를 나섰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민재 씨. 돌아보니 준호였어요. 언제부터 따라온 건지 섬뜩했습니다. 왜 따라와요? 따라온 게 아니라 기다린 거죠.
회사 앞에서요. 준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재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뭐하러 왔어요? 답은 정했어요? 1억 줄 거예요, 말 거예요? 준호의 재촉에 민재는 고민했습니다. 아직 돈을 마련할 방법을 찾지 못했거든요. 시간이 더 필요해요. 시간? 이미 일주일이라고 했잖아요. 이틀 남았어요. 이틀로는 부족해요. 한 달만 더 주세요. 민재의 부탁에 준호가 코웃음을 쳤어요. 한 달. 그동안 내 여자랑 계속 놀아나겠다는 거죠. 혜진 씨는 이미 당신 여자가 아니에요. 민재가 맞서자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좋아요. 그럼 내일 당장 고소장 넣을게요. 그리고 당신 회사에도 정식으로 항해 전화 넣을 거예요. 뭐라고요? 유부녀 유인한 불량 직원 고용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럼 당신 어떻게 될까요? 준호의 협박에 민재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었어요. 비겁하게 그러지 마세요. 비겁? 내 여자 빼앗아간 당신이 비겁하다고 할 자격 있어요? 준호가 민재의 가슴팍을 밀쳤어요. 민재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손 떼지 마세요. 왜? 맞고 싶어요? 내 여자한테 한 짓 생각하면 죽여도 시원찮은데. 준호가 주먹을 들어 올렸을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섰어요. 준호는 주변을 둘러보고는 주먹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봐줄게요. 하지만 이틀 안에 답 안 주면 각오하세요. 준호가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민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온 민재는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혜진이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민재의 표정을 보고는 걱정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회사에 소문이 퍼졌어요. 그리고 준호 씨가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재의 말에 혜진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선택한 거예요. 민재가 혜진을 안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민재는 은행 계좌를 확인했어요. 예금은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1억을 만들려면 7천만 원이 더 필요했어요.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민재의 말에 혜진이 놀랐습니다. 대출요? 그럼 빚이 생기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준호 씨를 정리해야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민재의 결심에 혜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 때문에 민재가 빚을 지게 된다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제가 돈을 마련해 볼게요. 제 친정에. 안 돼요. 부모님께 이런 일 알리고 싶지 않잖아요. 민재의 말에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부모님께는 절대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했어요. 혜진은 민재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고 민재는 그런 혜진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이겨낼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민재의 말에 혜진이 그를 올려다봤어요. 눈물에 젖은 얼굴이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두 사람의 입술이 겹쳐졌어요. 부드러운 키스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밤을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신용대출로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직원의 말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금과 합치면 8천만 원. 아직 2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2천만 원을 더 마련할 방법이 없을까요? 부동산 담보대출을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직원의 제안에 민재는 고민했어요. 자신 명의의 부동산은 없었습니다. 수연과의 아파트는 공동 명의였거든요. 생각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민재는 은행을 나섰습니다. 길을 걷다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성호야, 나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얼마나 필요한데? 2천만 원.
뭐, 2천만 원? 그게 쉬운 돈이야? 친구의 놀란 목소리에 민재는 난처했습니다. 급하게 필요해서 그래. 꼭 갚을게. 무슨 일인데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해? 말하기 좀 그래. 나중에 얘기할게. 민재의 말에 친구는 한숨을 쉬었어요. 1,000만 원까지는 빌려줄 수 있어. 그 이상은 나도 없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재는 친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1,000만 원을 더하면 9천만 원. 아직 1,000만 원이 부족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민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1,000만 원을 어디서 마련할 수 있을까요? 문득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하지만 부모님께 이런 일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호텔에 도착하니 혜진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9천만 원까지 마련했어요. 1,000만 원이 부족해요. 민재의 말에 혜진이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제 비상금이에요. 800만 원 있어요. 안 돼요. 이건 당신 돈이잖아요. 괜찮아요. 우리 일인데 당연하죠. 혜진의 말에 민재는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그래도 200만 원이 부족한데. 제 금반지 팔면 될 것 같아요. 시댁에서 받은 거라 팔기는 싫었는데 어쩔 수 없죠. 혜진이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며 말했어요. 민재는 그런 혜진이 안쓰러웠습니다. 미안해요.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해서.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정리하는 게 나아요. 혜진이 민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준호를 만나러 갔어요. 약속 장소는 준호가 지정한 법무법인 사무실이었습니다. 돈 가져왔어요? 준호가 냉정하게 물었을 때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억 다 마련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혜진 씨와 깨끗하게 이혼해 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마세요. 민재의 말에 준호가 비웃었어요. 당연하죠. 받으면 저 더러운 여자 필요 없어요. 준호의 모욕에 혜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재는 혜진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합의서 작성해 주세요. 변호사가 합의서를 작성했고 세 사람은 서명했습니다. 민재는 준비한 수표를 건넸어요. 이걸로 모든 게 끝이에요. 끝이죠. 이제 당신들 알아서 살아요. 준호가 수표를 확인하고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혜진을 보며 말했어요. 후회할 거야. 그 남자랑 살다가. 안 해요. 절대 후회 안 해요. 혜진이 단호하게 대답하자 준호는 코웃음을 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남겨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끝났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민재가 혜진을 끌어안았습니다. 혜진은 민재의 품에서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해요. 두 사람은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걸었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1억이라는 거금을 지불한 후 민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출금 상환 때문에 매달 300만 원씩 나가야 했어요. 월급의 절반 이상이 빚 갚는 데 사라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소문이 퍼진 탓에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프로젝트에서도 제외되기 시작했어요. 민재 씨, 이번 건은 다른 팀원한테 맡기는 게 좋겠어요. 부장의 말에 민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프로젝트인데요. 알아요. 하지만 요즘 당신 상태로는 힘들 것 같아서요. 부장의 완곡한 거절에 민재는 할 말을 잃었어요. 결국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 한 명이 다가왔어요. 민재 씨, 소문 다들 알아요. 유부녀랑 도망친 거.
그래서요. 조심하세요. 회사에서 당신 자르려고 한다는 소문도 있어요. 동료의 귀띔에 민재는 불안해졌습니다. 지금 직장까지 잃으면 정말 끝이었어요. 저녁에 혜진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호텔비도 부담이 되어서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였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요. 잘릴 것 같아요. 민재의 말에 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어떡해요? 빚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력서라도 돌려야 할 것 같아요. 민재의 어두운 표정에 혜진도 불안해졌습니다. 제가 일자리를 구해볼게요. 저도 뭐라도 해야죠. 당신은 준호 씨 때문에 다친 몸인데 무리하지 마요. 괜찮아요. 이제 다 나았어요. 혜진이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사실 아직 마음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혜진은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편의점, 카페, 식당 등 여러 곳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여성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죄송한데 기혼자는 안 뽑아요. 아이는 없으세요? 있으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어서요. 거절의 말들이 혜진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처음으로 일자리 구하는 게 이렇게 힘든지 알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겨우 편의점 야간 알바를 구했어요. 시급 9,000원에 하루 8시간 근무였습니다. 축하해요. 일자리 구했네요. 민재가 기뻐했지만 혜진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예전에는 남편 돈으로 편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편의점 알바를 해야 하다니. 첫 출근 날 혜진은 긴장했습니다. 편의점 일이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물건 정리, 계산, 청소까지 모든 걸 혼자 해야 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근무했어요. 새벽 시간대에는 취객들이 들어와 시비를 걸기도 했습니다. 아가씨, 담배 한 갑 줘봐. 술 냄새를 풍기는 남자가 카운터에 기댔어요. 혜진은 불편했지만 참았습니다. 어느 거 드릴까요? 예쁜 아가씨네. 전화번호 좀 줄래? 남자의 치근거림에 혜진은 당황했어요. 그럴 때마다 혜진은 자신을 다잡았어요. 하지만 현실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민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편의점 알바로는 생활비조차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혜진 씨, 우리 이사 가야 할 것 같아요. 이사요? 더 싼 곳으로요. 월세가 너무 부담돼요. 민재의 말에 혜진은 절망했어요. 이미 최소한의 공간인데 더 싼 곳이라면 고시원 수준일 거였습니다. 알았어요. 알아볼게요. 혜진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결심했어요. 준호에게 연락하기로. 돈만 받고 돌아가지는 않을 거지만 당장 급한 건 해결해야 했습니다. 준호 씨, 저예요. 혜진 씨, 마음 바뀌었어요? 돈만 빌릴게요. 이자 붙여서 꼭 갚을게요. 혜진의 말에 준호가 웃었어요. 빌려준다고 했죠. 내일 만나요. 다음 날 혜진은 민재 몰래 준호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준호는 친절했어요. 돈 가져왔어요. 준호가 가방을 건넸습니다. 안에 2천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천천히 갚아도 돼요.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요. 문은 열어둘게요. 준호의 말에 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혜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온 혜진은 민재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저축했던 돈 찾았어요. 2천만 원이요. 정말 그런 돈이 있었어요? 민재가 놀라자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상금으로 숨겨뒀던 거예요. 거짓말이었지만 민재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당장 급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안도감에 기뻐했습니다. 고마워요.
이 돈으로 급한 거 다 정리해요. 네. 그래요. 혜진은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돈 걱정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혜진의 마음속에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민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 준호에게 손을 벌렸다는 것, 그리고 준호의 제안이 점점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것. 한 달이 지났습니다. 2천만 원으로 급한 빚은 갚았지만 여전히 생활은 빠듯했어요. 어느 날 저녁 혜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민재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혜진의 질문에 민재는 당황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편의점 알바만 할 건가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지침이 묻어났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는 나아질 거예요. 언제요? 1년 후? 2년 후? 아니면 10년 후요? 혜진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미안해요. 제가 무능해서. 무능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선택한 거예요. 혜진의 말에 민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잘못 선택했다고요? 네.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거였어요. 혜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다음 날 혜진은 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날 수 있어요? 물론이죠. 마음 정리됐어요? 준호의 기대 어린 목소리에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준호는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어떻게 결정했어요? 돌아갈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혜진의 말에 준호가 귀를 기울였어요. 민재 씨 빚을 다 갚아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재취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게 다예요? 네. 그것만 해주면 돌아갈게요. 혜진의 조건에 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다 해줄게요. 정말이죠? 물론이죠. 당신이 돌아온다면 뭐든 해줄 수 있어요. 준호의 약속에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민재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은 민재에게 모든 걸 고백했어요. 저 돌아갈게요. 준호한테요.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농담이죠?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혜진의 진지한 표정에 민재는 무너졌어요. 왜요? 우리 사랑했잖아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요. 현실을 이길 수 없어요. 혜진의 말에 민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때문이죠? 제가 무능해서죠?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혜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준호 씨가 당신 빚 다 갚아준대요. 그리고 재취업도 도와준대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민재가 혜진을 붙잡으려 했지만 혜진은 물러섰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혜진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그런 혜진을 바라보며 무너졌어요. 가지 마요. 제발 가지 마요. 미안해요. 저도 이럴 줄 몰랐어요. 혜진이 마지막 짐을 챙기고 문 앞에 섰습니다. 행복하세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도. 민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혜진은 문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원룸에 혼자 남은 민재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사랑했지만 지킬 수 없었어요.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한 달 후 민재는 준호의 도움으로 빚을 다 갚고 새로운 직장을 구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다시 준호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넓은 아파트에서 편안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민재 생각이 났어요. 두 사람 모두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을 지키지 못한 것을, 현실에 굴복한 것을.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이미 선택은 끝났으니까요. 금지된 사랑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달콤했지만 위험했고 뜨거웠지만 오래가지 못했어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두 사람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상처만 아는 채로요. 끝.